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저씨가 맨날 지나가는 사람한테 모히또 투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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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서 전공은 사실 다른 거였어가지고 내뱉고 싶으면? 응. 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스케일 안 배우지? 잠깐만 비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와서는 사실 많이 가난하게 살고 네. 막 룸메이트들 4명이랑 막 살고 베이비시팅 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베토벤도 그러고 쇼팽도 그러고 즉흥 연주를 너무 잘했었다는 거예요. Stay sharp. 네가 어디 정말 작은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하든 어디 클럽에서 연주를 하든 All Alone이라고 얼빙 벌린 미국 Great American Songbook 컴포저의 노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뉴욕에서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유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저 자주 그래요. 네. 진주님은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 되게 이제 재즈도 아마 이제 연주를 여러 번 들으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범위가 되게 광대하잖아요. 범위가 넓어서 어떤 게 재즈다라고 딱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재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그 이제 아메리칸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서양 음악의 어떤 그런 요소들과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음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가스펠이나 뭐 필드 할로우라고 해서 이제 막 노동요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 뭐 이제 스피리추얼 뭐 전통 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데 이제 어우러지면서 시작된 음악이죠. 그래서 하나로만 딱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시작점이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게 좀 공통적으로 재즈를 이해하는데 혹은 너르게 좀 정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 드릴 때 사실 그 주호민님 짤 보셨나요? 아니요? 재즈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호민 씨가 네. 갑자기 스캣으로 어. 재즈는 그런 이상한 거 맞아 봤었어. 전 사실 그런 걸 약간 기대하고 여쭤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닙니다. 그런 거 봤어요. 그 재즈를 선택하신 이유도 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음악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재즈 안에서도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즈를 선택하신 이유나 재즈 중에서도 뭐 피아노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선 피아노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워서 그때는 이제 클래시컬 음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배운 거를 계속해서 조금씩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되게 막 이걸 전공해야겠다, 이거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늘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피아노가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냥 치고 뭐 가요 같은 것도 좋아하는 거 쳐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계속 쳤었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졸업할 때쯤에 저희가 이제 수능도 다 보고 이랬는데 저희 고3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일종의 학교에서 이렇게 복지, 그러니까 학생들 복지 이런 일환으로 재즈 밴드를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라이브 재즈 공연이라는 걸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뭐 저런 악기가 있구나 이랬는데 끝날 때쯤에 그 색소폰 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즉흥 연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저게 어떻게 다 즉흥 연주야 설마 다 만들어낸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진짜 즉흥 연주인 거예요. 그래서
오. 맨 처음에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람들이 즉흥으로 저런 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네. 그때가 이제 고3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아, 내가 대학교를 가면 이제 재즈 공연도 보고 뭐 재즈 음악도 듣고 뭐 동아리가 있으면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갔는데 재즈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재즈 동아리에 가입을 우선 무작정 했어요. 아. 처음에는 뭐 음악 감상 모임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좀 열성 있는 분들이 뭐 우리가 뭐 정기 공연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다들 악기 하나씩 이제 배웠죠. 베이스를 원래 치던 오빠도 있었고 네. 제 친구는 드럼을 배웠어요. 그거를 위해서 아. 드럼 배우고 네. 저는 피아노를 그때 조금 쳤으니까 네. 근데 조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죠. 코드라거나.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게 즉흥 음악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제일 약간 신선한 충격. 네, 충격이었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음. 이전에는 보통 이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것들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보를 사실 되게 못 봤어요. 악보 보고 연주하는 거를 잘 못했고 네. 대신에 이렇게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 그거를 비스무리하게 흉내내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거를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너는 항상 되게 비슷하게 너 이 곡은 정확히 이 곡 아는데 너는 되게 항상 또 되게 비슷하게 친다 그래서 라고 이거 재즈예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땐 몰랐죠. 아니 뭐 재즈 배워봐라 이렇게 권유하신 선생님도 없었고 네. 뭐 그땐 그냥 악보 제대로 보고 쳐라 혼났죠.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장르가 나타난 거네요. 네, 정답이 없고. 그쵸. 되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클레멘티 소나티나를 제 친구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게 리사이틀이었단 말이에요. 네. 어렸을 때. 네. 한 8살 때 하는 향상 음악회 이런 거였는데 네. 제 친구가 소나티나를 치는데 제가 그거에 어떤 듀엣 파트 같은 거를 네. 그냥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연주해도 되지 않나? 되지 않아? 이런 오. 느낌으로 제가 막 옆에서 쳤더니 선생님이 그걸 되게 재밌게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주해봐라. 그래가지고 실제 듀엣으로 연주를 했었어요. 오, 어릴 때부터 그럼 관심은 재즈 있었는데 아티스트에 뭔가 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냥 되게 그냥 제 자연스러운 그런 성향 중에 하나가 그냥 이제 좀 듣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몰랐어요. 아무래도 뭐 이런 음악을 들어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때 재즈라는 게 대중적인 네. 장르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즉흥 음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되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력을 계속 뭔가 알게 모르게 느끼셨나요? 근데 저도 피아노를 어릴 때 오래 배웠는데 그 비스무리하게 친다는 것도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쳐야 그나마 들을 만한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실수한 티가 바로 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치면서도 듣기 좋게 쳤다는 거는 그런 어릴 때부터 듣기 그쪽에 좋은 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고 선생님이 흥미로우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들 이제 우리 연주회니까 네. 그냥 재미 삼아서 했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재즈를 네.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어릴 때부터. 네. 그럼 한국에서부터 재즈 피아노를 연주를 하시다가 뉴욕으로 오게 되신 거네요. 재즈 대학교에서 전공은 사실 다른 거였어가지고 네. 전공 혹시 막 철학 뭐 이런 거 아니죠? 전혀 다른 사회학이었어요. 사회학이요? 거의 비슷한데? 철학보다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깊이 있는 학문은 많이 편지. 어쨌든 사회학 그래서 뭐 사회학이 뭐 얕다 막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공부 자체는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막 못 해봤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학교 가니까 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재밌고 신나고. 네. 그래서 수업은 잘 안 갔어요. 그러면 되게- 전공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되신 거예요? 전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이 음악을 많이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듣다가 네. 저도 나름 이제 대학에서 방황을 하는 거죠. 네. 생각하신 것처럼 뭐 사회학이랑 재즈가 뭐 좀 접점이 네. 직접적인 접점은 없고 네. 확실히 저도 이제 사실 재즈 음악에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에 가자마자 재즈 음악에 확 빠져가지고 재즈만 연주하고 다녔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재즈는 제가 관심 있었던 여러 분야 중에 하나였어요. 아. 사실은 그러다가 대학교 때 한 3학년쯤 정도에 돼서 휴학을 했어요. 네. 좀 쉬어가고 싶어서 휴학을 할 때 뭐를 할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 과외를 좀 하면서 시간도 많이 좀 있으니까 피아노를 배워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실용음악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피아노를 좀 배워봤어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카피라는 거를 해봤어요. 우리로 치자면 체복, 트랜스크립션. 그래서 어떤 뮤지션이 연주한 버전을 듣고 네. 그거에 해당하는 음들을 찾고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연주를 해보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휴학을 한 학기 정도 하는 내내 계속 피아노를 배웠는데 저는 그게 그때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새도 없이 그 음악을 계속 듣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집에도 키보드를 조그만 거를 사가지고 자취방에 네. 네. 두고 연습도 종종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여쭤본 이유는 뉴욕에서 연주하시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엄청나게 뭔가 전공은 기본으로 막 해야 되고 엄청나게 그 안에서도 잘하고 잘해야지 이렇게 뉴욕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학 전공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약간 그게 신기하고 약간 천재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먼저 제가 그렇게 이제 피아노를 조금 배우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그 피아노를 배웠어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남편도 만난 건데 네. 그 배우고 나서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퀸스 컬리지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한국에 내한 공연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가가지고 뭐 인사 나누고 이러다가 어떻게 오디션 기회를 얻어가지고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그래서 퀸스 컬리지에서 재즈 석사를 했어요. 아. 여기에 와서 석사를 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재즈를 학교를 다니고 그런 되게 어떤 정규 과정을 통해 가지고만 배울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리고 그런 것과 사실은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석적이지 않은. 네. 그리고 재즈가 생겨난 그 배경 자체가 네.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집단적인, 굉장히 어떤 콜렉티브한 그 음악적인 교류와 네. 나눔과 서로의 어떤 지식 공유와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어떤 선생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어떻게 결이 보면 다르긴 하네요. 좀 그 결이 음악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재즈를 더 많이 연주한 그런 마스터들이 있죠. 그분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귀 기울여 담아서 들어야 되고 어떤 주옥 같은 그런 그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지만 학교의 교육 과정이랑은 좀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냥 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잘 가르치는 거를 넘어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책을 가지고 책을 분석하는 뭐 일을 한다거나 곡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거나 뭐 뮤직 비즈니스 이런 거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보통 음악은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내 뭐 이런 어떤 되게 방법적인 네.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네. 그거와는 실제로 우리가 이 음악을 오랜 시간 연주해온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저에겐 되게 중요했고 아마 지금 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에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학교를 나왔다고 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를 비밀로 해달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실제로 이제 여기 잼 세션 이런 데 가서 혹은 뮤지션들의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서 네. 배운 것들이 훨씬 많고 사실 재즈는 그렇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학교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막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빅 스캠이라고, 이거 스캠이라고. 재즈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학생들한테 돈 차지 많이 하고 등록금 막 이렇게 막 요즘 몇 천만 원 하던데요. 그쵸. 장학금 안 받고 막 그러면 그거 빅 스캠이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재즈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몇 천만 원 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자생적인 이렇게. 그쵸. 애초에 네. 제가 알기로 미국의 빈민가에서 흑인이랑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음악이라고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거든요. 되게 되게 자유로운 음악인 걸로. 이 안에서 되게 흑인들의 어떤 애환이 담겨 있고 네. 사실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블루스라거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블루스라거나 어떤 뭐 소울, 뭐 가스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재즈의 토대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들과 몇 천만 원짜리 등록금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되게 명문 학교들이 네. 혹은 막 재즈 프로그램 해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돈 그렇게 저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 아니 뭐 사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죠. 네. 재즈는 더더욱이 그렇고 되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듣고 보니 좀 그러네요. 그죠? 아무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한국에서의 재즈와 뉴욕에서의 재즈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언뜻 보고 듣기로 한국에서도 재즈가 유행처럼 많이 근래에 들어서도 퍼지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매니아층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뉴욕에서의 재즈와 한국에서의 재즈 연주할 때나 그런 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의 어떤 막 제가 재즈 씬을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주로 뉴욕에 와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그냥 최근에 좀 들었던 얘기로는 아무래도 이 음악이 시작된 게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는 어떤 역사가 이렇게 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1900년대 초반부터 있어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 계속해가지고 어떤 쌓여온 레이어들이 굉장히 단단해서 네. 그만큼 너무나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실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오니까 매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자극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는. 음악적으로 이제 넓이와 깊이가 많이 좀 큰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왜냐면 본 고장이잖아요.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여기서 생긴 음악이잖아요. 그게 막 한국 뭐 재즈 뮤지션들이 얕아서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자체가 그냥
너무나도 깊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씬의 크기가 다르고 뮤직의 어떤 스펙트럼이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이제 미국에 있으면 정말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스터들과 연주를 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분들과 연주할 기회도 있고 그분들과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들을 듣는다든지 네. 근데 그 안에 담긴 어떤 음악적인 뭐 지혜 같은 것들을 듣는다든지 네. 조크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 번 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을 통해서 연주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좀 이 음악의 뭐 영감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음악을 더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 재즈 바에서 처음 뵀는데 되게 이거 완전히 미국 문화고 미국 사람들이 주로 뭐 당연히 여기 미국이니까 근데 거기서 앞에서 연주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조크도 하시고 네. 곡에 대해서 소개도 하시고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감사합니다. 더 멋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점점 그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좀 죽이는 일들이 그쵸.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연주하시면서 곡에 대한 소개도 되게 한국에서 어디서 영향을 받았었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한국에서 이런 일가 있었는데 계속 한국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내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말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네. 사람들 앞에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네. 자기 스토리텔링을 하고 조크를 하는 게 음. 처음부터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되게 첫 번째로는 나를 뉴욕에 처음에 왔을 때는 네. 네, 10년 되셨죠? 그쵸, 오신 지? 10년 네네네. 됐죠. 처음에 왔을 때는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나를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문화의 어떤 일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프리텐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음악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자기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만나고 또 그거를 해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 모습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만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목격하고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뭐 짧았다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 과정이 다 스트레스죠. 네. 힘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래도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격려해주고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네. 특히 뮤지션들이 얘가 이런 거를 되게 진지하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구나 라고 알면 뉴욕이 처음에는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제 새로운 뮤지션 오면 이렇게 좀 견제하고 이렇게 바이빙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네. 또 계속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격려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친구로 많이 두고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음악적으로도 배우고 영감을 받고 좀 이렇게 하면서 나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그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건데 제가 재즈 공연을 보러 종종 혼자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가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 아티스트들 간에 서로 즉흥 연주를 하는데 서로를 되게 배려하고 누가 혼자 연주할 때는 잠깐 뒤로 빠졌다가 그 타이밍을 보고 또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바꾸면서 연주하는 걸 보는데 관객으로서 거기에 가까이서 그 표정이랑 땀 흘리는 것까지 다 보면서 있으면은 제가 무대랑 이렇게 객석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뭔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그 느낌이 포함되어 있죠. 예, 같이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을 때도 맞아요. 있고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렇게 즉흥 연주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지만 아슬아슬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약간 저거 꼭 즉흥 연주를 못하거나 저런 센스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음악인가? 악보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연주하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재즈를 못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클래시컬 음악에서도 네. 되게 즉흥 연주적인 요소가 많았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제가 클래시컬 음악의 카운터 포인트 수업을 받았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클래시컬 티오리 이론 가르치시는 선생님인데 네. 그 선생님이 이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이제 막 베토벤도 그러고 쇼팽도 그러고 즉흥 연주를 너무 잘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안에 있는 작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멜로디가 있고 화성이 있고 화성 안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멜로디가 있고 그걸 그냥 진짜 우선 내뱉는 과정이 즉흥 연주거든요. 네. 누구나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렸을 때 보면 애들 그냥 막 아무 음이나 흥얼흥얼거릴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구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작곡하고 싶은, 혹은 그림으로 치면 그려내고 싶은 그런 다 욕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약속한 화성 내에서 연주를 하는 거를 배우는 거는 이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고 싶다는 그런 나의 그런 그 욕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뱉고 싶다. 나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런 거가 이렇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뭐 맞는 화성에 맞는 노트들을 친다고 해서 다 즉흥, 그것도 물론 즉흥 연주일 수는 있지만 그거가 예를 들면 내가 재즈 음악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 하는 거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런 계기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친구들일 수도 있고 자기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자기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내뱉고 싶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스케일 하면 잠깐만 비켜보세요. 아니 근데 그 누구나 그렇게 싶은 욕구나 이런 있죠. 있는데 그게 그 내뱉는 게 듣기 좋지 않거든요. 근데 즉흥 연주라는 거 자체는 즉흥 연주는 사실 저는 즉흥 연주 자체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네. 재즈라는 건 제가 하고 있는 재즈라는 어떤 음악의 큰 틀 안에서 제가 즉흥 연주를 하는 거지만 그냥 되게 아까 말한 클래시컬 음악의 즉흥 연주들 뭐 figure based baseline 이런 게 있는데 베이스라인들이 정해진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내가 작곡을 해서 연주하는 그런 식의 즉흥 연주도 있을 수 있고 즉흥 연주라는 것 자체는 저는 누구나 어떻게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곡을 쓸 때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으시나요? 되게 랜덤이에요. 정말 뭐 내가 좋은 것을 봤을 때, 좋은 것을 느꼈을 때 그 어떤 감정을 담고 있다가 그 감정에 관해서 어떤 멜로디가 생각날 때도 있고 저는 주로 멜로디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계속해서 흥얼거리다가
이렇게 멜로디가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어떤 리듬이 생각났어요. 네. 어떤 내가 띠따따다다 내가 뭔가 계속 그 리듬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네. 근데 그 리듬에 맞게 뭔가 멜로디를 써보고 싶어. 그래서 곡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흥얼흥얼 하다가 네, 이렇게 리듬에 대해서 되게 그냥 하루 종일 계속 그 리듬이 생각이 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리듬이 생각 안 나시나요? 오늘은 별 생각. 그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혹시 캐롤라이나 박새 소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새 소리예요. 새 소리인데 그 새 이름이 캐롤라이나 캐롤라이나 박새예요. 박새. 캐롤라이나 박새? 네, 네. 박새예요. 근데 여기에 저도 그 이름을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근데 여기 제가 여기서도 종종 듣는데 네. 제가 사는 데가 예전에 살았었던 동네에서 네. 그 새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네. 봄에. 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멜로디가. 네. 아 멜로디가 아니죠. 걔네들의 흥얼거림에 네. 네. 이렇게 꼭 울어요. 나중에 듣다 가다가 들으시면 아 이게 그 소리였구나 하실 거예요. 제가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저렇게 새가 저렇게 짖어 아 본다고요? 진짜 제가 녹음한 게 있거든요. 나중에 네. 들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거가 계속 들리니까 네. 그 멜로디 뭔가 그게 되게 멜로디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네. 제가 그걸로 곡을 썼어요. 그래서 디지 블라썸이라는 곡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아, 멜로디만 처음에 도입부 멜로디만 너무 안 쳐가지고 잘 모르겠네. 이게 그 멜로디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을 썼어요. 처음에 도입부를. 네. 대박.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너무 웃긴 말도 안 되는 멜로디에서 네. 영감을 받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바에서 네. 바인데 2층에 있는 바예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2층에 있는 바를. 네. 그러니까 앞에 그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네. 1층에서 좀 호객행위를 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맨날 지나가는 사람한테 Hell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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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some drink? 막 계속 말 걸면서 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거리가 텅 비어 있을 때 아저씨가 목청껏 소리를 내는데 네. 그게 음악처럼 들렸어요? 너무 웃겨. 그게 되게 진짜 왜냐면 거기 동네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저씨 진짜 이렇게 말해. 모히또 2 for 1, 2 for 1, 2 for 1 모히또 막 이러거나 마가리타 2 for 1, 2 for 1, 2 for 1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챈트? 이런 걸 챈트와 되게 비슷하게 들려가지고 네. 저가 그것도 빌려가지고 블루스 노래를 쳤었어요. 이런 식으로 와. 블루스 곡을 쓰긴 했어요. 근데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저희 근데 그거는 저희끼리 어떤 조크예요. 그런 식으로 곡을 만드는 거는 저 들으면서 너무 듣기 좋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도 저런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배우면 모히또 2 for 1이라는 걸 듣고 집에 와서 피아노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네, 그게 그 earworm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박히면 네. 계속 흥얼거리게 돼요. 근데 그걸 그러다 보면. 그 모히또 2 for 1을 듣고 들으니까 그 똑같이 들리네요. 그죠? 그렇게. 모히또 두번 그런 그 것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주님처럼 뉴욕에서 연주하는 아티스트가 되려면 만약에 음. 한국이나 다른 데서 뉴욕이 재즈의 본고장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되게 상징적인 그런 재즈 클럽이나 재즈 공연장들이 음. 있고 그런 데서 누구나
한 번쯤은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주님 그걸 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 아까 뭐 학교도 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T처럼 얘기를 해주시자면 그게 사실 사람들이 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공연 이렇게 어딘가에서 공연 기회를 얻는 거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기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일을 얻는다고 기를 네. 얻는 건데 네, 뭐 이렇게 막 클럽 뉴욕에 있는 재즈 뮤지션들이라면 한 번쯤 다 연주해보고 싶은 그런 클럽들에서 네, 연주를 얻는 과정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사이드 워먼으로 반주를 하면서 밴드의 일원으로 이제 기획을 얻는 경우가 있고 내가 리더로서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저는 제가 리더로서 기획을 맨 처음 얻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드로 가가지고 이제 어컴패니먼트를 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되면 제가 리더로 연주를 얻고 버드랜드도 사실 그렇게 됐었거든요. 싱어를 어컴패니 하러 갔다가 네, 이제 클럽에서 너 한번 리더로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를 얻게 됐어요. 근데 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나서가지고 저 킥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잘 못 물어봐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또 의욕 있지도 않고 네. 막 원래 이걸 아티스트들이 해야겠다. 그런 거 좀 잘 못해요. 뭐 아니 하려면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철판 깔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하고 싶은 어떤 열망은 생기지 않아서 네. 근데 리드로 할 하신 수도 거 아니었나요? 그쵸 그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우연치 않은 우연치 기회로 않게. 그러니까 멤버로 갔다가 사람들은 다르게 이제 연주를 얻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계속해서 이제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획을 얻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막 클럽에서 잼 세션 같은 거 매일매일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고 막 클럽 오너한테 좀 이렇게 눈도장을 좀 찍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주자를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경우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막 제가 뭐 늘 잼 세션에 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뮤지션들을 만나고 네. 뮤지션들을 더 많이 만날수록 좋은 연주 기회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냥 막 불특정 다수의 뮤지션들과 억지로 교류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하는 뮤지션들과 더 많이 알수록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여튼 이제 생각에 꼬리를 제가 아무 말에 다 내뱉을게요. 네. 근데 즉흥. 아무거나 다 그냥 내뱉을게요. 내가 연주를 얻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중요하게 이렇게 잊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뭔가를 이뤄야겠다. 약간 압박감. 네. 내가 뭔가 그래 뉴욕에 왔는데 이런 클럽에서 연주를 했어. 이런 어떤 커리어, 커리어. 이력서. 뭐 그런 거를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내가 왜 이 음악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회의감이 들거나 혹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되게 패배감이 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고 뭐 뉴욕을 떠나거나 그런 일들도 많이 보았고 왜 나는 쟤네들은 기걸 얻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거나 자유로워지지 않는구나 점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좀 내가 풀을 넓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현실적으로 막 그런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고민들과 어떤 걱정들이
들 때 네. 지금도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와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나를 잡아줄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그런 음악들을 곁에 두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 그 사람 공연을 보러 가. 그래서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소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다 보면 내가 하고 있었던 고민들이 되게 바보같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해오고 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이람? 이렇게 좀 반성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기계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어쨌든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기근 언제든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뉴욕에서 네. 먹고 살려면 네. 그거를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가 아니라 네. 당장 내가 이번 달에 응. 여기서 살려면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그쵸. 나는 해야 돼. 이렇게 강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강박이 생길 수 있죠. 정말 이거는 네. 좀 슬픈 말이지만 네. 뉴욕에서 내가 연주를 하고 싶어서 왔다면 네. 내가 내 생활을 지탱할 방법을 조금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처음에 뉴욕에 오자마자 바로 연주가 팍 생기면서 막 연주해서 나는 렌트도 내고 막 뭐 음식도 사 먹겠어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와서는 사실 많이 가난하게 살고 네. 막 룸메이트들 4명이랑 막 살고 네. 뭐 베이비시팅 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애기들 가르치고 네. 이런 일 정말 완전 막 최저임금 받고 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좀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생겼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좀 걱정을 덜 하고 이 음악을 뭐 들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러 다닐 수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도 사실 지난달을 보니까 지난달에 반을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31일이면 한 16일 정도를 연주를 했어요. 그게 막 뭐 클럽 연주일 수도 있고 레스토랑 연주일 수도 있고 네. 정말 그냥 닥친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뭐 페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네. 최대한 연주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네. 내가 함께하는 뮤지션들이랑 뭔가 레퍼토어를 같이 확인하고 네. 우리가 리허설 하듯이 연주를 하고 네. 서로의 어떤 합들을 맞춰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들의 일부로서 좀 기글 생각하는 것도 저한테는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기 막 단순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네. 뭐 수단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음악의 사운드를 만들어 나가는 혹은 다른 연주자들의 음악을 내가 같이 연주하면서 듣고 이해하는 그런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어떤 긱들을 연주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클럽 긱, 우리가 네. 좋은 막 그런 데가 아니라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나의 음악을 조금 더 다듬어 나가고 어떻게 또 연결될지 모르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멤버로 가셨다가 그쵸. 누군가가 좋게 봐서 나는 리드가 그래서 되고. 네. 늘 그러거든요. 뮤지션들한테 stay sharp. 그래서 너에게 기회가 왔을 때 네가 어디 정말 작은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하든 어디 클럽에서 연주를 하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네가 음악에 솔직하게 임하고 음악을 재지 않고 음악을 딱 이렇게 음악으로 대하고 그때 좋은 기회가 너가 왔을 때 너를 들으면 너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얻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stay sharp. 연습 계속 하고 그래라. 조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계획이요? 네. 저 이제 저녁 먹으러 가거든요. 저녁 먹으러. 아니 뭐 지금은 사실 제가 비자를 이제 리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 비자. 네, 아티스트 비자로 있는데 네. 3년이 금방 지나서 계속 리뉴해야 되고 계속 돈 들고. 리뉴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은 아티스트 비자로 우선은 리뉴를 해야 되는데 9월에 만료가 돼서 이제 해야 돼요. 금방 하셔야겠네요. 네, 금방 해야 돼요. 그래도 이번에 3번째이기 때문에 네.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문서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저녁 드실 거고 비자 네, 비자. 리뉴하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네. 그 재즈 아티스트를 꿈꾸는 음. 사람들에게 한마디. 아까 이미 하셨지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한마디만 하자면 한마디. 스윙하렴. 야,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넌 지금 스윙하고 있지 않아. 그런 거? 비켜. 저 근데 이제 또 나름 어쨌든 개인의 취향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되게 뭔가 너는 스윙하지 않아? 스윙하려면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네. 여러 이름으로 이제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자기가 지금 좋아하고 향하는 바가 있다면 그거를 그 상태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장르 사실 재즈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되겠네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해주셔서 먼 길은 아니지만 가까운 길. 그거는 사실 예전에 배운 곡인데 그저께부터 계속 멜로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주해봐야지 생각하고 있는 노래고 All Alone이라고 얼빙 벌린 미국 Great American Songbook 컴포저의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